최민호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정 4기 네.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위대한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간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겁니까? 오해가 뭐 있어서 오해가 오해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저의 결심이죠. 네네네. 예를 들자면 우리 세종시가 그동안에 출범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행정수도, 명품도시 뭐 이런 어떤 그 도시 정책성이라는 이미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가져야 할 미래 비전을 정리해서 제시를 한 건데요. 그것은 연이 다른 도시가 하고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경쟁해서 한다는 것은 새로운 그 국가 도시로서 걸맞지 않다. 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도시가 생각하지 못한 것, 또 시도해주지 못한 것들을 우리 세종시에서 해내는 그런 미래 전략 도시로서 네. 그러다 보면 오해도 있을 것이다. 음,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죠. 네.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지난 2년간 굵직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서 진척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해석에 의하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소재하는 도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 시정 2기를 출범하면서 국회 이전에 관한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겠다는 대통령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 네. 금년에는 그 대통령 집무실을 완공하겠다는 법안 발의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이 세종시에 말하자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진척이라고 보여지고 네. 뭐 이만한 큰 성과가 또 있겠는가라는 정도이죠. 네. 고밤다리도 언급해 주셨는데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우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 또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하자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한데 그 특례를 규정하는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있었습니다. 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특례 사항도 좀 늘려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행정수도라는 지위를 법률로서 확정해야 된다, 확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정수도를 헌법 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헌법 개정이 언제 될지 그 복잡한 시간을 네. 세종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라는 문제가 있어서 헌법 개헌 문제는 개헌 문제대로 논의하되 네. 우선은 행정수도라는 지위만이라도 확실하게 법률로서 정하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법률안 내용을 만들어서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내세우셨던 게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 전략수도로서의 세종이었습니다. 네,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자족기능 분야에서 나타난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큰 성과를 거두기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네.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됐고요. 다만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자족경제도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5개 우리 중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5개 중점 비전이 결국은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다 수단입니다. 네.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고 정원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박물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한글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 그리고 도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자족 기능이고요. 네. 뭐 그 미래 산업을 위한 양자 산업이라든가 중입자 가속기라든가 하는 것들도
일부분의 성과는 있습니다만 이제 다 기초를 다지는 수준이고 네.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이것이 완공되고 음.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더라고요.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는 뭐 한두 개 지표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성평가, 정량평가에서 한 25개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인구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고용도 있고, 안정 같은 것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정성, 정량평가에서 종합 1위를 받다 보니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네. 평가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1위로 성장도시 타이틀도 획득했고요. 네. 또 경제 활력 부분에서도 4위, 그리고 사회안전지수로서는 17개 시도 중에 1위, 네. 생활안전 분야 1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네. 아, 이번에는 이응 패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응 패스의 경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9월부터 이제 네. 도입이 될 예정인데 현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응 패스는 저는 제가 선거 나오기 전에 대중교통 즉 버스를 좀 무료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너무 악화되어서 무료화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좀 절충한 것인데요. 네. 이응 패스라는 것은 2만 원짜리 교통 패스를 구입하시면 5만 원어치를 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만 원어치를 말하자면 시가 보조해 주는 건데 네. 어쨌든 5만 원어치를 다 안 타신다 하더라도 타면 탈수록 이득이 된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동시에 말하자면 13세까지의 청소년들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네. 무료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네. 세종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글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한글을 국제 공용어로 키워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계적인 언어학습 앱이 있습니다. 듀오링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202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배우려고 했던 언어 5위가 한국어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 세계 대학 수가 1991년에는 157곳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나 2022년에는 1,400여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수요 또는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한글을 이제 우리나라만의 한국인만의 글자나 언어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세계인의 언어와 문자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시면서 네. 이 한글과 한국어를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보편화된 세계적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그런 한국어와 한글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어떤 중점 도시라고 할까요? 네. 거점 도시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네. 우리 세종시이고요. 그리고 국어인 만큼 이건 행정 수도인 세종에서 담당하는 게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한글을 세계를 잇는 문화도시로서 네. 신청을 했고 문화체육부 문체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문화도시로 지정을 이제 올해 받을 네.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글 문화 수도를 네, 도시로 정체성을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한글 문화단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글 문화단지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예를 들면 한글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연수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글날 행사를 저는 세종시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서울에서만 했던 한글날의 경축 행사를 네. 세종시에서 개최를 했죠. 그리고 저는 나아가서 한글날의 기념 행사 주관이 현재는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한글날을 주관하시는 것이 세계적인 한글 보급을 위해서도 옳고요. 네. 그리고 한글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인데 네.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나아갈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이제는 우리 한국어로 문학상도 국제적인 문학상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세종 외국인 문학상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작품을 왔을 때 네.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문학상도 우리가 해볼 만하고요. 네. 뭐 그런 문학상을 통해서 한국어가 더 확산이 되면 이것이 작년에 노벨 문학상에 또 기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종문학상 기대가 됩니다. 네. 세종시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 정원을 내세우셨습니다. 네. 세종에 아름다운 정원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이 가능할까요? 뭐 세종시에 와보신 분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게 이 정원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녹지가 많은 산책로, 자전거길 이걸 굉장히 좋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세종 시민만 즐길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전 국민이 즐기게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세종시를 그런 정원 박람회, 나아가서는 도시 전체를 정원화시키는 정원 도시 박람회를 열어서 네. 그것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관광객도 많이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화훼산업이라든가 네. 또는 그 전위에 가면 조경수단지가 있습니다. 조경수단지도 더욱 발전시키면 이 정원이 바로 산업화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네. 아울러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 측면에서 좋고요. 탄소 배출이라는 것도 우리가 꽃과 나무를 많이 심으면 많이 흡수할 수 있을 터이고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원 도시라는 건 네. 저는 미래의 또 새로운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 언급해 주셨는데 2026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뭐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로서 공인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산과 조직이 완성이 되면 조직위원회를 9월 달에 발족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자체를 CIB라고 하는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원도시 등급 무슨 국제기구가 있어요. 네. 커뮤니티 인 블룸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인데 그 국제기구로부터 우리 세종시 전체를 평가받은 결과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5블룸 실버를 받았거든요. 네. 뭐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가 정원 도시로서 아주 우수한 면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요, 삶의 질도 높이고 네. 그리고 경제적인 활성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안면도 꽃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셨던 경험도 있으신데요. 네. 네. 그 사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인 꽃박람회를 최초로 한 것이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였습니다. 네. 그때 아무도 국제 공인 꽃박람회를 해보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것도 또 우리 충남 서해에 있는 태안의 안면도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도 전부 다 이해를 못하시고 실패한다고 걱정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결국은 안면도 꽃박람회를 통해서 박람회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태안 지역 일대, 안면도 일대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면도가 10년, 20년 앞당겨졌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는 아주 훌륭한 관광지로 발전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주시고 계시죠. 네. 이런 지역 경제 활동도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게 꽃박람회, 정원박람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뭐 역시 재원 문제죠. 뭐 재원이 더 투입이 되면 더 훌륭한 박람회장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한없이 재원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고요. 네. 국비 지원도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정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저희들 그 정원 도시 박람회는 그냥 박람회장 하나를 정원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마다 아파트 정원을 만들고요. 네. 마을마다 마을 정원 100개를 만들고 그리고 기업은 기업 정원, 학교마다 학교 정원.
그리고 농장은 농장대로 농장 정원 등을 만들어서 근데 여기저기 그 지역에 걸맞는 그리고 우리만의 정원을 만들면서 그것을 가꾸시는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정원을 만들면서 그 정원에서 즐기는 우리 세종시의 그 아름동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위에서 보면 베르사유 정원을 이렇게 모방한 듯한 작은 베르사유 정원이 있어요. 그런 정원이라든가 또는 뭐 솔빛 정원이라고 해서 고운동에 있습니다만 그 소나무 오솔길을 쭉 따라가면서 개천이 있고 그리고 호수가 있고 분수가 있는 그런 분수들을 서로 가꾸시는 것도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또 그걸 즐긴다면 삶의 질도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2027년에 열릴 예정인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폐막식을 세종에서 하는데 특별한 계획을 구상 중이십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이제 2027년도에 하는데요. 세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기 조직위원회의 그 본부가 세종시에 있고요. 또 한 15,000명 정도의 선수 임원단이 오는데 그 선수촌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탁구도 하고요. 또 수구라고 하는 종목도 하는데 폐막식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폐막식은 그냥 종합운동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을 세네강변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대학 경기 폐막식은 세종시의 그 아름다운 중앙공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세계 대학 경기 연맹 회장들과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또 저녁도 함께 나눴는데요. 중앙공원을 보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폐막식이 되겠다. 의미 있는 폐막식이 되겠다 가지고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양자 산업을 강조하시면서 특화 단지인 퀀텀 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알기 쉽게 소개 좀 해주세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또는 세계적인 그 미래를 보는 미래학자들의 입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AI와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세계를 가름짓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개발이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전자 컴퓨터잖아요. 그 디지털식 컴퓨터의 모든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 속도와 성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뒤늦었기는 했지만 세종시야말로 미래 전략 수도로서 그런 양자 컴퓨터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의 그 퀀텀 빌리지라는 개념을 우리 세종시에 있는 복합 캠퍼스 그리고 테크노밸리 일원에 그 연관 산업들을 좀 유치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그 하버드나 MIT의 양자 컴퓨터 교수들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을 작년에 초청하기도 했고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좀 협조도 얻고 카이스트 쪽에도 좀 협조를 얻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퀀텀 빌리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과 또는 현안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전반기 시정을 펼쳐오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아쉬운 점이 있었죠. 가장 큰 아쉬움은 재정 여건이 지금 전체적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이고요. 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되면서 제가 꿈꾸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가장 아쉽고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우리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외국에서는 피크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이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절정기에 와 있는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부 다 편이 갈려져서 뭐 정치권이 저는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이 갈려져서 서로 합의를 못 보고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종시도 여러 피해를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방법원 설치법은
본회의 국회 법사위까지도 통과될 직전에 네. 여야 간의 합의를 못 보고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통과를 못 시켜서 네. 올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서로 합의하고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국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쉬운 점들입니다. 네. 최근에 이장호 대전시장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충청 홀대론을 제기하면서 네.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시장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뭐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굳이 강조하셨다기보다는 중앙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네네.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닐까요? 음, 중앙 정치가 잘만 된다면 뭐하러 지역 정당이 또 필요하겠어요. 네. 또 충청권에 대한 홀대론도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권이 좀 똘똘 뭉쳐서 네. 충청 발전에 힘을 합해야 될 텐데 충청권 내부도 또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갈려져 있는 모습,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보 네. 전라동에 대한 네.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관성 있게 쭉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로 세종보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라고 흔히들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인데 네. 세종시를 처음에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설계를 할 때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반드시 물이 더 필요한 법이죠. 네. 그래서 도시 형성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또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그것이 계획이 됐고요. 2007년도에 발표가 된 것이 세종보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은 그 후에 훨씬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계획된 세종보는 지금 4대강하고 뿌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네. 측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는 신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도시의 성장 사이즈는 가지고 있는 물의 양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네. 물이 없는데 도시가 성장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세종시에 호수공원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제천이니 방축정이니 하는 여러 지천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흘려줄 네. 거기에 공급할 수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이 금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종보를 막아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종보가 해체되면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보를 막아서 도시를 풍성하게 하고 또 금강이라는 게 왜 금강이었냐면 비단과 같이 찰랑찰랑 출렁이는 그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이 있어서 금강이라고 한 건데 네.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금강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한가운데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큰 거목들이 자라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홍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네. 바로 하천 정비를 준설이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못 하는데 우리가 자꾸 홍수 상황만을 얘기하는데 가뭄 상황을 상정할 때 물이라는 건 인간이 아직까지 과거로 못 만들어냅니다. 네. 그럼 있는 물을 담아두었다가 가뭄 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물이 있다고 해서 다 흘려보내면 정작 가뭄 시에는 그 물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라도 세종보로 물을 담수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도시가 필요하는 그 물 공급처에 수요처에 공급해주고 하는 방편으로서 네. 대책으로서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계획했던 세종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장님, 환경단체에서는 천막 농성까지 하면서 네. 시장님께 면담도 요청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점은 있어요. 반대를 전제로 설득시키겠다고 소통을 하자면 큰 싸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환경부의 물관리정책실과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면담을 지난 7월 달에 했습니다. 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어차피 이거는 가치의 충돌 문제거든요. 네. 새 정보를 만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 잃는 가치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잃는 가치와 얻는 가치를 서로 비교해서 잃는 가치는 최소화시키고 얻는 가치는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세종 지역 마을을 찾아서 주민들과 격이 없는 소통의 장을 펼쳐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이 마을 회관에서 1박 2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선거에 낙선을 했을 때 후보자로서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1박 2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허심탄회한 주민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히들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그런 것들은 안 하게 마련인데 네. 저는 오히려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11번을 매달 한 번씩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민원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많이 있죠. 뭐 기억에 남는 사례가 그 갈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작은 사항이지만 미처 행정에 헤아리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이 거기까지 참견할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문제지만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걸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소정면에 갔더니요. 그 육교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전부 다 그 노인이 되시다 보니까 육교를 걸어서 올라가시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횡단보도를 걷자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하는 게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좀 내달라. 근데 정말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네. 제가 즉시 약속을 하고 근본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1박 2일을 갔더니 그 연기면이었는데 네. 그 경로당에 가면 그 식사를 제공하는 도우미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도우미들을 쓰려면 그게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리고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생활 저소득층한테만 그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더라고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구할래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노인들이 식사를 못 하세요. 아무나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제가 오자마자 즉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네. 금주 안에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4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조직 개편도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조직 개편은 일단은 저희들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죠. 그래서 교통 문제가 지금 이용패스를 비롯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교통국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전략수도로서 미래산업과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도시지역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우리 농민들도 많이 계세요.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도시와 농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농상생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몇 가지 변화를 통해서 세종시가 가야 하는 미래 전략 수도로서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로서 그리고 정원도시 또 박물관 도시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네. 조직 개편을 통해서 후반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5가지 비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전은 발표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네. 하나하나 우리가 완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게 좀 필요해서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이 5가지의 비전을 하나하나 착실히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 그러면 금년 정기국회 때는 제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출을 해서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고요. 정원도시박람회 또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한글문화도시 네. 또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 그런 일을 하기에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종시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춰야 되지만 저는 워싱턴 DC 같은
별도의 행정 수도로서의 그 세종시가 자리를 잡게 되면 네. 수도권에 있는 인구라든가 산업이 우리 중부권으로 많이 이제 이전이 되겠죠. 네. 뭐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또 세종시가 감당해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 한글 문화 또는 박물관 도시, 정원 도시,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미래 전략적인 모습에서의 도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요. 저는 유지 필성이라고 뜻이 있으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성공하시려면 연임을 하셔야겠는데요. 연임 생각 있으신 거죠?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건 지역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여기서 선거를 얘기하고 연임을 생각한다면 제가 소신껏 일을 못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평가해 주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세종 시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말하자면 잘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 불평,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끼리 화합을 못하고 정치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를 하고 잘하고자 하는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하지 않고 뭔가 트집을 잡는 어떤 정치적인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다고 보는 것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반이 불안하고 불평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아이도 낳지 않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시민들께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것에 대한 행복과 감사를 우선 우리가 느끼고 계시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딛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너그러운 그 아리양 또는 지켜봐 주시는 응원 이런 것들을 가장 요청하고 싶고요. 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